여러분 안녕하세요. OK 충청TV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충청북도의 여성단체를 꽉 잡고 있는 분이라고 네.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여성단체 협의회 박종복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우리 회장님, 우리 회장님, 오, 네. 너무 열심히 네. 응원하고 있는 목소리들 또 눈빛이 보이는데요. 네, 우선 이렇게 충청대학교에 이제 유튜브 채널에 오셨잖아요. 네, 네, 네. 인사 말씀도 부탁드리고 화면 보시는 분들께 또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여기 대학이라는 데에서 이런 어떻게 보면은 유튜버 하는 거는 처음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처음 오게 됐는데 너무너무 제목이 참 유쾌하고 명쾌합니다. 오케이 충청 TV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보통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는 네. 이렇게 대학을 오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네. 네. 자, 오늘 이렇게 대학에 카페를 오셨어요. 네, 네. 어떠신가요? 네, 저는 사실은 대학의 캠퍼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짠한 마음이 들어요. 저희들 세대에는 뭐 가정이 조금 어렵고 시대적 배경으로도 좀 이제 어려워서 대학을 간다는 거는 아마 좀 생각하기가 쉽지 않았죠. 지금 대학생들은 뭐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대학이지만 저희들 시대에는 참 대학 가기는 어려웠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정말 야간 대학이라도 제가 꼭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늘 잊지 않고 있었죠. 자, 잠깐 여기서 그러면 고등학교, 중학교부터 한번. 초등학교부터 어느 초등학교를 졸업하신 건가요? 네, 저는 아주 처음에는 중앙초등학교를 청주. 다니게 됐어요. 네, 지금 도청 네. 있는 지금 의회 건축하고 있는 그 위치에 중앙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그 당시 때 그 행정구 구역이 네. 제가 살고 있는 남문로였었는데 그게 아마 행정구역상으로 학교 그 구역이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석교초등학교 제가 24회입니다. 석교초등학교를 졸업하시고 네네. 중학교. 네. 그리고 그 당시 때도 이렇게 배경이 조금 이제 어려워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언니가 이렇게 테니스를 참 잘 쳤어요. 지금도 뭐 이른이 훨 넘었는데 갑자기 청주여중? 아니에요. 아니에요. 대성여중을. 대성여중. 네. 그 이제 언니를 다니면서 같이 이제 테니스를 이제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장학생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 그때부터 두각을 나타내셨군요. 아니요, 학업에서. 체육장 학생으로. 정말요? 네, 무슨 체육장에. 테니스? 네네네. 그래서 했는데 그렇게 테니스를 잘 치세요? 잘은 못 치는데 그냥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가게 됐는데 그 당시 때 왜 이렇게 오빠들은 운동하는 거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니만 하면 돼 이제 너까지 운동을 하려느냐. 이래가서 중간에 이제 그만두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에 조금 이제 관심을 갖고 했어요. 네. 그런데 제가 그 중학교 대성여중을 갔는데 유일하게 그 담임 선생님이 장정식 선생님이라고 네. 한 분이었었어요. 중학교 3학년 동안. 담임 선생님이 3학년 까지. 내내 혼자 3학년 3년 동안을 네. 장정식 선생님이 저 담임을 했었어요. 어떠셨어요? 좋으셨어요? 근데 굉장히 엄마 같으신 분이었고 엄격하셨고 또 저에 대한 거를 너무 잘하셔서 저는 이제 조금 이제 공부를 좀 할까 해서 사실은 여고를 좀 가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우리 담임 선생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대성여상을 가게 됐죠. 대성여사. 네. 그때는 대성여사. 대성종합고등학교라고 대성여고라고 그랬죠.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네. 대성여상은 사실 전설의 학교죠. 그렇죠. 그때. 인문계보다도 훨씬 네네. 더 커트라인도 높았고 네네. 대성여상을 졸업하면 이 기업 저 기업에서 모셔가는 그 당시 그랬지 않았어요? 네, 그랬는데 그 당시 때 이제 우리 그 선생님이 네. 제가 이제 인문계 쪽으로 간다고 하니까 거기도 인문계가 있으니까 대성여고로 올라가라고 아마 그때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 시대에 그때 학교의 실정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좋은 인력들을 네. 올라가게 하는 것이 유일한 그런 또 선생님들의 같은 욕심이었었어요. 대성학원 재단이니까. 네네네.
그래서 거기 가면 그 네. 인문계도 있으니까 인문계를 가라고 권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인문계는 잘 안 맞아요. 계산도 잘 못하고 없고. 그런데 학교도 정통이라 역사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상과로 상과로는 최고였죠. 네, 재성이 정말 최고였었어요. 상이 그때가. 제가 이제 대단했죠. 구회거든요. 네. 네. 구회 졸업생인데 그 당시가 막 청주여고하고 맞먹었을걸요. 아마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렇죠? 가정 여건이 어려운 사람들은 거의 다 이제 이거 그쪽으로. 직장 잡으려는 네네. 분들은.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때에 상과를 선택해서 가고 그렇게 된 거죠. 근데 막상 이제 대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상과에서 대학교 간다는 거는 너무 무리였더라고요. 직장에 취직을 하셨군요. 그래서 잠깐 이제 그 졸업을 하고 공부를 하셨나요? 공부보다도 좀 이렇게 사회복지 쪽에 사회복지 시설에 잠깐 이제 근무하게 된 이런 계기가 됐었어요. 그 당시는 사회복지가 우리나라에서 스타트 할 때 아니었나요 혹시? 스타트가 막대통하고 되면서도 자리를 잘 잡았나요? 이해가 못했죠. 못했죠 전혀. 그렇죠, 전혀. 불모지 같은 네네. 거였죠. 그랬을 때 이제 잠깐 제가 그 복지 시설에 근무를 네. 하게 됐었는데 아마 지금 생각하니까 그분들이 도청 공무였던 것 같아. 어떤 복지 시설이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편의상 제가 블라인드? 네네네. 그래서 그 도에서 이렇게 그 아마 점검을 나오셨던 분이셨던 것 같은데 그분이 저를 보더니 아니 왜 이런 분이 이런 시설에서 군말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그래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는 보건사회부 장관이라 그랬죠. 지금은 보건복지부 장관인데 그 당시 때는 그 보건사회부 장관이 그 주관하는 그 중앙에 시험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시험이 아동복리 지도원이라는 시험이 있었는데 그 시험을 보고 합격이 되면 공무원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계속 그냥 적극적으로 추천도 하고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을 잘하니까 글쎄요. 그게 직접 이 세계에 뛰어들으라고 안내를 해주셨네요. 글쎄 아마 그러는지는 몰라도 정말 아무런 일면식도 없으셨는데 그래서요. 그때 오셔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닌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안내도 해주시고 뭐 이제 시험이 있다 뭐 이런 것도 했는데 그때가 아마 기억으로는 뭐 10월 달인 것 같았었어요. 그해 73년 정도 됐을 거예요. 73년. 네네. 72년에 졸업을 하고 한 1년 정도에 이제 그 이제 사회복지 50년 시설에 전이네요. 그래서 합격을 하신 거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걱정을 했는데 어떻게 운 좋게 합격이 됐어요. 합격하실 실력이셨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그분이 제가 누군지를 잘 몰라서 저 인사도 못 드리고 그러고 있었었죠. 추측하건대 도청과 관련되신 분이셨을 것이다. 예. 뭐 나오셔서 뭐 점검을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뭐 공직생활 잘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있었는데 그렇게 굉장히 저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눈에 띄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네. 직장을 공직 생활을 시작하면서 야간 대학을 가셨던 건가요? 네. 그리고 조금 이제 있었죠. 그러고 있다가 2년 후에 시험에 합격하고 네. 73년도 한 7월경에 그 합격 통지서를 받고 그냥 그 시설에 이제 있었죠. 아이들을 지도하고 또 정말 우리가 아이들은 문제가 없어요. 어른들이 문제가 있을 뿐이거든요. 이제 그 아이들에 관해서 제가 어찌 보면은 그냥 학교 선생, 초등학교 선생 이런 느낌? 네. 그래서 우리 거기 있는 아이들을 제가 많이 지도를 했었죠.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이런 뭐 발표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집단 생활에 그런 공동 생활을 한다든가 그런 걸 해보지를 않아서 상당히 이기적인 생각이 많아요. 이제 그 당시 때에 뭐 국군 아저씨 때인데 편지 쓰는 것도 또 한다든가 이제 이런 거 저런 거를 이제 그 생활 지도를 제가 많이 했죠. 네. 그리고 그때는 우리는 그 홈룸 시간이라고 했죠. 네. HR 네, 시간이라고. 네, 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그 학교 때 그 벤치마킹을 해서 한 달에 시설에서.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꼭 재능 회의를 교육을 했어요. 네네. 시키셨네요. 발표도 하고
또 전부 다 각자들의 공동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성향이 많아서 그런 의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이제 그런 홈런 시간을 통해 가지고 각자들이 발표하면서 생활에 내가 무엇을 하겠다. 자, 그러면 어느 기관을 거치셨어요? 그 당시 숨기고 싶은 때- 기관은 빼고. 네네. 그때 네. 이제 그 사회복지 시설에 네네네. 제가 이제 근무를 그때 오랜 세월은 아닌 것 같아요. 바로 이어서 한 2년 있다가 어떻게 이제 그 보훈군으로 첫 발령이 나게 된 보훈군. 배경이에요. 네네. 보훈으로 바로 공직, 가셨군요. 네네. 공직에 그게 그 뭐, 거기서부터 이제 사회복지과로. 네네. 거기서 사회복지가 이제 네. 시작이 됐군요. 그 당시 때는 사회복지라는 그 언어 자체, 용어 자체도 어려웠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내무과라고 그랬죠. 내무과라고 네, 그랬었군요. 네, 내무과라고 그랬어요. 전 처음 들었어요, 네, 지금. 내무과에서 아동복지계? 그건 들어봤어요. 네네. 아동복지계라는 아동복지계. 팀에서 아동을 이제 담당을 하게 됐고, 네네네. 네, 그로 인해서 이제 공무원에 이제 발을 딛게 되고, 그게 이제 2년이 돼서. 그럼 보훈군에서 네. 계속 보훈군에 있지 아니에요. 않으셨을 것 같고. 근데 우연한 기회에 저는 이렇게 우연한 기회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우연한 기회에 다시 또 이제 그 단양으로 좀 가게 됐고, 단장? 단양군청. 단양? 네네. 보훈에서 단양이면 네, 끝과 끝. 너무 네. 멀지 않나요? 그때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도로가 덜커덩 비포장. 그러니까 그때 막 거기 넘어 네. 박달재 다리째 넘어가고 그 넘어가지고 피발령 네, 넘어서 이렇게 그 단양 여기 단양을 갈 청주에서 단양을 갈 때 보면 이렇게 보면 저 밑에 낭떠러지에서 너무너무 갈 때마다 멀미가 생기고 막 이랬었어요. 그 보훈에서 그럼 근무하시다가 단양에서 네. 근무한 게 몇 년이신 거예요? 단양에서는 많은 시간은 안 했어요. 잠깐. 거기에 또 좀 이제 아픈 사연들이 있는데 저희가 잘못했다라기보다도 사회라는 건 그때 제가 많이 환멸을 느꼈었죠. 어려움이 있었군요. 네네. 그래서 이제 좋다. 그냥 제가 가겠다 해서 이제. 그래도 뭐 이렇게 네. 회장님이 되셔서. 네, 그러게요. 회장님. 그러면 단양에 계시다가 청주로 오신 거예요? 아니요, 그 앞전에 또 하나 충주시. 정말 제가 이제 그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곳이 충주시에 있었어요. 거긴 충주시청. 몇 년 계셨어요? 충주시청에서는 저의 젊음의 청춘을 다 바친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한참 진짜 젊었을 때에 네. 충주에서의 그런 그 사회복지 업무의 일이라는 거는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너무 재밌고 좋아요. 우리 지금 박종호 네. 회장님은 사회복지계의 대모로 충청북도에서 다 알려지신 분이세요. 그런가요? 네. 네, 그럼 여기서 네. 도대체 어떻게 사회복지계의 일익을 담당하셨는지 기억나는 에피소드 2개 정도? 네. 아니 제가 이제 그 충주에서 그 정말 한 15년 동안의 일을 굉장히 정말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충주 일을 15년. 했어요. 충주시에서. 네. 그러면서 가장 어려운 장애인들하고 일을 하게 된 거거든요. 이게 그 농아라든가 맹아라든가 지체 장애인들 이제 이런 장애인 그런 업무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마침 80년대 초에는 장애인이라는 업무 또 인식들이 별로 깊지가 않았었어요. 그때 이제 그 81년도에 그 아마 장애인 복지법이 생긴 걸로 지금 기억이 되네요. 그러고 88 올림픽 장애인 올림픽 있을 때에 그때서부터 이제 데뷔하기 위해서 이제 그 장애인들 시설에서 하는 그런 그나마도 굉장히 또 훌륭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분들을 발굴해서 그 장애인에 대한 그 종목에 출전을 한 적이 있었어요. 선수로요? 네, 선수 발굴로. 지금도 기억이 나는 패럴림픽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때 그 올림픽 데뷔를 해서 전국 체육대회를 했는데 그게 아마 한 85년도 될 것 같아요. 네네. 그 당시 때 재밌다. 우리 충북에서 네. 전국에 3위를 했어요. 장애인 장애인 체육대, 전국 장애인 체육대. 그거는요 기쁘셨겠어요. 정말 기쁜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까지 하기까지는 우리 충주의 장애인 그런 그 종목에 출전하셨던 분들의 그 노고는 정말 기여도가 컸거든요. 네, 그거 연습할 때 너무너무 정말 저도 같이 호흡을 같이 하면서 저는 그 복지 업무를 보면서 종목이 어떤 종목이었어요? 다는 제가 기억하기는 어려웠는데 지금 정말 기억에 남는 것이 보치아라고 그 보치아에 휠체어 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었어요? 물론 휠체어도 네. 타는데 그 보치아라는 종목은 굉장히 장애가 심한 중증 장애 분들이 저에서 이렇게 그 굴렁쇠 같은 걸 이렇게 던져서 거기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게 정상인도 어렵지만 이 장애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등급을 갖고 있는 분들이 했는데 제가 지금도 이름이 기억이 나네요. 그 이응호라는 학생이었어요. 그때 숭덕학교에 재학 중이었거든요. 숭덕학교 네, 알아요. 그 학생이 얼마나 재능이 높은지 또 재능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신체가 표현할 수 없을 정도 장애가 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자격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올라가서 뭐 전기기능 자격증이라든가 그렇게 노력이 많고 그 당시 때 저의 인식은 장애인이 아니라 저희들하고 똑같은 정상인들하고 똑같은 그런 생각을 그 친구로부터 제가 느끼게 됐던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비장애인도 네. 못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네, 정말 어떻게 그렇게 자격증도 해요? 못딴 네, 사람들도 네. 많고. 이제 그 친구를 보면서 제가 이제 또 생각을 바뀌게 됐고, 자, 에피소드. 네. 그러고 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충주는 그런 특수성이 있는 장애가 있는데 그 당시 때 그 장애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없을 때 이중 장애라는 게 있어요. 증증 장애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중 장애를 중복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 분들은 어디 시설에 갈 데가 없어요. 시설에. 왜냐하면 농아라든가 뭐 맹아라든가 지체라든가 뭐 이렇게 좀 장애 네네네네. 구분이 정박이라든가 이렇게 똑똑 떨어지며 입소가 되는데 두 가지 이상을 겹치고 있는 장애들이기 때문에 그게 갈 곳이 없어서 정말 실무자 입장에서는 너무 가슴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앙의 그 부서하고 그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얘기를 했던 거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사람은 도대체 어디를 가야 되냐.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계속 집요하게 이제 복지부하고 같이 협의하고 예, 예. 쫓아다니고 그래가지고 85년도 그러니까 한 84년도에 그런 신규 사업으로 그 사업비를 줬죠. 그래서 기농부강 사업으로서 시설을 건축을 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들만에 의한 시설을 85년 1월에 충주에. 신기로 네. 그것이 지금 현재 그 호암동에 시설에 있는 나눔의 집이라는 것이 그때 탄생된 거예요. 눈물 나. 네, 정말 지금도 그때 그 생각을 하면 정말 그냥 너무너무 짜릿해요. 네. 뿌듯하다. 네, 아니 네. 말씀만 듣는데도 네. 근데 지금 제가 굉장히 오래된 시간인데도 지금 금방 일을 막 추진했던 그런 생각이 근데 나고. 그런 거 추진할 때 뭐 다 좋은 일이기도 하고 뭐 여러 사람이 좋은 거긴 하지만 그래도 뭐 계속 집요하게 이렇게 하는 게 힘들잖아요. 아니, 귀찮기도 근데 하고. 저는 그런 생각보다도 너무 재밌다기보다도 저가 한 발짝 한 발짝 띄므로써 제가 뛰는 만큼 상대방의 우리 그 장애인 이런 그 복지 전문 시설에는 많은 혜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더불어서 우리 아이들도 많이 혜택을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힘든지를 모르고 했어요. 네. 지금 이제 사회복지 네, 네. 업무를 하시는 많은 분들께 다 이런 마음으로 뛰실 텐데. 네, 감사해요. 정말 네, 그 당시 때 일하셨던 우리 그 종사자 여러분들, 또 우리 아. 그 시설에 계셨던 분들 아마 네. 저를 아마 이 유튜브를 통해서 보신다면 반가울 거예요. 네. 저희 그 충청대학교에도 사회복지과가 있죠. 있는데 네, 네. 진짜 굉장히 열심히 잘 운영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아마 그 김진환 교수님이 그 당시 때 제가 이제 도에서 일할 때에 이제 다른 지역에서 여기 충청대로 오셔가지고 저하고 아마 2년이 되신 것 네. 같아요. 근데 굉장히 성실하시죠. 이게 아. 저하고 2년이 돼서 많은 시설에 관련해서 이제 점검도 다니고 또 뭐 체크도 하고 이럴 정이 있었거든요. 최고죠. 우리 조경희 네네. 교수도 계시고 네네. 뭐 최고죠. 그럼 또 하나 에피소드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장애인 쪽에 그렇다면 제가 이제 그 도에 네. 91년도에 충청북도에서도 또 그 네. 일을 하시고. 내가 충주시 한 15년 동안에 이제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했지만 네, 네, 네. 이제 그때 그 일을 그냥 좀 많이 그 기억에 남고 그리고 이제 91년 이제 8월에 제가 이제 도청으로 또 발령이 났어요. 이제 도에서 일하십시오 하고 이제 네, 그냥 소원을 하셨군요. 이렇게 정말 소환해서 저는 안 간다고 왜 제가 가야 되느냐고. 사실 그 정도 지방에서 근무한 연수면 잘 안 온다고 하시던데. 네, 저는 충주가 너무 좋았고 일이 좋았어요. 근데 또 오라고 이렇게 그래서 발령을 이렇게 받으셨- 냈대려서 내가 아니 안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참 이상하신 분이셨네. 네. 보통은 큰 기관으로 가잖아요. 아니, 도에서 그러더라고. 아, 이 그러니까. 사람은 뭐 공무원을 왜 처음 그러시는 해봤던 거야? 사람인가. 그러니까요. 아, 공무원이 뭐 이렇게 종이 쪽지 하나면 오는데 안 간다고 하는 게 뭐냐고 막 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큰 기관인데, 그쵸? 네네. 아우, 굉장히 큰 기관이죠. 음. 근데 저는 우리 충주에서 떠나기가 너무 싫어서 일이 너무 좋아가지고. 정이 많이 드시고. 네. 그랬더니 이제 도로 와야 돼서 이제 그날 91년도에 8월 1일에 이제 이렇게 좀 무더울 때죠.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한참 또 여러 가지 일을 했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정말 기억에 남는 네. 일들이 그 당시 때 한 2007년도가 됐을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담당 사무, 노인복지 담당 사무관을 일하고 있을 때에 이렇게 그 업무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말하자면은 노인 학대, 그 당시 때는 노인 학대 기간이라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때도 노인 그런 보호 전문 개념이 기간. 없었을 네네. 때죠. 그냥 노인 개념조차. 학대 기간이라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 때 다시 이제 순화가 돼서 노인 보호 전문 기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때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보이지 않는 가운데 노인들의 그 학대가 상당히 많고 또 신고되는 건수는 많은데 그걸 보니까 상담 기간이 우리 도내에 청주권에 한 개수밖에 없어요. 상담을 받을 네, 수 있는 전문 곳이. 기관. 노인 보호 전문 기관. 당시에. 네네. 한 개수뿐만이 이걸 우리 도내를 커버하기라는 그런 학대받는 어르신들이 신고 들어왔을 때 청주권에서 저 북부를 갈 수가 없고 남부를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네. 그 제일 먼저 제가 그 노인복지 사무관으로서의 그 담당 사무관으로서 있을 때에 이거는 해야 된다. 아니 어떻게 이런 걸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것도 그러니까. 대단하신 것 글쎄요, 같아요. 저한테 그런 생각이 됐어요. 저는 한번 저기 아니, 정말 보통은 생각하면 이렇잖아요. 한 군데 네. 있으면 원래 한 군데 있는 건가 보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말 수도 있는데 말도 안 된다. 어떻게 한 군데만 있느냐. 네, 이런 그건 안 생각을 되는 하시고 거예요. 뭔가 추진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마침 그때 이제 그 2007년도에 여기 민간 부분들이 뭐 그 워크숍을 한다고 지금 말하면 저기 프라자 네, 네, 그 네. 대강당에서 관계 그 전국의 관계 기관 그 상담원 전문 기관 그 상담원 관장들이 오셔가지고 워크숍을 했었어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사무관 되고서 발령 노인복지 사무관으로 발령받고 첫 번째 간 사업이 거기에 현장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네. 그때 이제 그 복지부에서 그 담당 과장님이 오셨어요. 그때 전 처음 인사를 드렸죠. 도에 충북도에 이렇게 노인복지 담당 사무관입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인사를 드리고서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니까 바로 그거에 대한 게 문제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인보호 전문 기관에 대한 활성화 방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침 이제 또.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듣고서 있다가 아니 가뜩이나 우리 도가 한 군데밖에 없는데 잘 됐다 싶잖아요. 그래서 뭐 그 중앙에서 오신 과장님이 뭐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 다 듣고 제가 일어나서 말씀을 드렸죠. 건의를 했죠.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우리 도내는 이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저는 분명히 우리 도내 북부, 중부, 남부 3개 정도는 필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2개는 더 증설해야 됩니다.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거기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이가 얼떨결에 아이고 해야 되죠. 공감을 다 해야 하시는. 되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의 사업이 그게 쉽지 않은 사업이었는데 의외로 제가 이제 질문을 하니까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다시 있다가 다시 제가 또 일어났죠. 그거에 대한 말씀을 될 때까지. 분명히 될 때까지 하시는. 지금 전부 다 회장님. 여기에 우리 관계되시는 분들이 네. 다 계시는데 약속을 분명히 지키실 겁니까? 제가 또 확인까지. 확인했던 거죠. 네. 그랬더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하고 바로 이어서 7월부터 제가 이제 그 노인복지 사무관에 있으면서 거기에 제일 먼저 돌입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중간이니까 새로운 사업을 하면 그 다음에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먼저 추진하고 싶어서 우리 여기 그 한 3개월 동안은 자체적으로 이제 하게 됐고 그게 계기가 돼서 이제 중앙하고 또 같이 그냥 막 정말 이런 사업을 하나 한다라는 거는 누군가의 노력이 엄청나지 않으면 못하는 사업의 신기라는 자체가 결국 저는 하셨죠. 복지부에서 하셨을 것 같아요. 했죠. 어떻게 됐어요? 남부. 그래서 북부 이제 그거를 세개 다. 저희들이 이제 그 중간에
이걸 한다면 지역 안배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디다 설치할 것인가. 이제 그러다 보니 북부권은 시 단위가 두 군데가 있잖아요. 제천시도 있고 충주시도 있고 네. 또 인력도 노인 인구수가 그쪽에 좀 더 많이 편중돼 있고 그렇다고 보면 지역 안배를 위해서 우선 청주권에 북부 쪽을 커버할 수 있는 그것도 하나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게 지금 그게 그 87년도 한 10월경 같은데요. 그때 이제 탄생한 것이 지금 현재의 청주 북부 노인보호 전문 기관입니다. 네, 이게 누군가 밀고 나가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아주 생각만 정말 있다고 되는 게 안 아니래요. 돼요. 근데 그 생각을 할 때는 왜 이걸 해야만 되는가? 왜? 이 필요성 왜 해야 되는 거는 이유가 있다라고 보면 안 할 수가 반드시 없잖아요. 이유가 있다면 반드시. 그럼요. 반드시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 거를 생각을 하게 되고 이유가 있는 걸 한다라면 저 공무원들과 이런 시설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 그런 사람들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을 위한 근데 사실 공직에 계시면 그렇게 열심히 뛰지 않아도 월급 다 제때 나오고. 그때는 저희들은 월급도 많지가 않았었어요. 하여간 어쨌든 네. 이 열심히 뛰는 게 사실 그렇게 뭐 누가 엄청 지원을 해주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냥 근데 너무너무 그거는 돈의 가치로 따진다면 어떻게 그걸 다 표현을 하겠어요. 그래서 일하는 게 너무 즐거우시고. 너무 좋고 그게 그 반응과 효과가 현장에서 그냥 바로바로 느껴지니까 제가 그 실무자로서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회장님은 좋았을 것 같은데 네. 회장님 밑에 계신 직원들은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아마 지금도 그게 미스터리인데 제가 좀 억울한 부분이에요. 왜요? 네. 다른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죠. 네네. 근데 지금 뭐 어떻게 생각할지 지금도 이거 보고 계시는 우리 그때 관련해서 있던 우리 직원분들이 네. 이걸 보신다면 제 말이 아마 수긍이 되실지도 모르는데 저는 그런 일이 분명히 이렇게 새롭게 그 발굴해야 되는 사업 같은 거는 실무자들이 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특별한 이제 저같이 처음부터 실무자들이 이렇게 새로운 것을 발굴하면서 하고 성취감을 느끼는 이런 쾌감, 이런 거 또 추진 능력, 또 쫓아다니면서 해야 되는 발품을 팔아야 되는 귀찮을 수가 있거든요. 사람을 접하고 그런데 저는 거의 다 제가 같이 하면서 많은 사람들하고 아니에요. 일할 수 있는 그 직원들만 같이 담당 업무가 있으니 그래서 일을 하게끔 만들죠. 네. 그게 이제 몰핀 같은 건데 잘한다. 우리 같이 해보자. 네. 뭐 상사가 열심히 하고 또 지원해 주니까 네. 뭐 그 이루어졌을 때 기쁨이 있으니까 네. 더 열심히 일하고 또 더 재미있고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이런 그 복지대에서 제가 생각한다면 저는 앞으로 어떤 또 직업을 갖겠냐라고 저는 물으면 또다시 저는 사회복지직을 선택하고 다시 태어나도 네 직업을 어떤 거를 선택하겠느냐고 다시 이제 여쭤본다라면 저는 또다시 사회복지사로서의 공직 생활을 한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 지금 이제 충청북도 여성단체 협의회 회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네, 네. 이제 제가 이렇게 직원들은 별로 안 좋았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다들 회장님을 좋아하셔서 네. 회장님으로 이렇게 추대가 되신 거였잖아요. 거의 이게 쉽지 않잖아요. 제가 이게 예를 들어 내가 예를 들어서 사람들한테 잘 못했어요. 그리고 내가 믿게 보였으면 그렇게 추대를 하지는 못하실 거 아니에요. 글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그만큼 어, 잘 살아오신 거죠. 글쎄요 그렇게 생각해 주신 저는 이제 고마운데 저는 또 때로는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도 어떤 그런 그 경쟁을 하면서 또 그런 부분에 다른 분들이 와서 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경쟁 없이 그냥 제가 추대가 된 이런 상황이 돼서 때로는 지금 이렇게 좀 반추해 보면 제가 아까 좀 앞전에 잠깐 그 이제 언급이 좀 덜 됐는데 제가 그 방송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그 당시 때 서울 잠실 체육관에 네. 가서 전국의 그 방송대학 학생들이 합동으로 그 졸업식을 했다니까요. 그런 방송대를 좀 졸업하셨군요. 네, 네. 사회복지과, 그때는 행정학과죠. 행정학과. 네.
공부를 그 석사는 또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때에 이제 그 서울에 잠실 체육관이라는 데 가가지고 전부 다 전국에 오신 분들이 각 시도별로 축축축 서가지고 졸업을 했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때 이제 사진도 찍고 이랬던 기억이 나고 또 우리 그 주변에서 지인 그 은사 선생님께서 나를 좀 보시더니 아니야 대학원을 가야 돼. 공부를 더 해야 돼. 이래서 저는 공부하는데 자신이 없었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일도 많은데. 그거는 저 또 개인적인 일이죠. 그때도 그거 이제 어떤 거를 제가 대학을 갈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정말 그 직장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어렵다는 입학하기는 쉬워도 졸업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방송대학을 선택하게 된 거고요. 정말 무사히 공부는 했고 그러고 나서 저도 바로 또 이어서 대학원을 가게 된 거예요. 그때는 사회복지 전공을. 그렇죠. 그때는 청주대학원에서 이제 그 사회복지 그 전공을 했는데 그때부터 또 운명이 달라진 거예요. 그때서부터 제가 그 우리 대학원에는 행정학과하고 사회복지학과 두 과가 있어서 그 행정 그 좀 대학원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게 그 원어회장을 뽑는데 그 두 과에서 그게 경선이 또 되더라고요. 근데 저 당시 때는 그것도 웬일인지 또 저는 또 무조건 그냥 또 추대로 원어회장이 됐다니까요. 어딜 가도 추대시군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정말 기분 나빠요. 너무 좋습니다. 네네. 자, 이제 시간이 금방 가버려서 여성단체협의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네네네. 할게요. 여성단체협의회가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이제 협의회를 이룬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몇 개의 단체가 지금 있어요? 네, 저희들이 그 도내에 그러니까 그 도단체에 그 단체가 17개 단체가 있고요. 또 시군 그 여협회 회장님들 11분 11개 단체 해가지고 총 28개 단체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이 좀 뭐 그 카운터는 좀 이렇게 들쑥날쑥 하겠지만 한 5만 한 3천여 명이 그 활동하고 충청북도예요? 네네네. 거기에 데모신 거네요. 이제 그렇다기보다도 저는 와. 와서 이렇게 일을 해보니까 그런 것보다도 그냥 일꾼 같아 일꾼. 일꾼으로서 그냥 제가 이렇게 그 저를 초대를 해주셨을 때 네. 어떤 의미를 갖고 해줬었을까. 저는 공무원 생활을 했던 사람이지 네. 무슨 여성단체를 했던 게 아니었었잖아요. 근데 우연한 기회에 그 공직을 마치고 우연한 기회에 이제 한국 부인한 데를 이제 가게 됐는데 거기도 또 추대가 된 거예요. 정말 그래요. 네, 어디를 가도 일 잘하는 분은 눈에 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가게 됐는데 제가 이제 공직생활한 사람이 뭐 그게 단체 막 그런 것보다도 그때도 거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작년에 돌아가셨던 우리 그 안봉아 어르신께서 그때 91살 되셨는데 그 일을 좀 맡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좀 맡아달라고 해서 어렵사리 제가 이제 수락하고 나서 수락한 그 말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저버리지를 못하고 한국 부인에서 일을 하게 됐고 또 한 3년 정도 일하면 마칠 수 있는데 또 거기서 더 요청을 하고 그래서 조건부로 제가 1년을 더 하게 됐죠. 네. 그러다가 이제 저는 그 좀 마무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우연찮게 또 도여협에 그런 또 단체 회장을 뭐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도 않고 있었는데 또 그 당시 때도 또 어찌하다 보니 네. 또 추대가 돼서 좀 미안스럽죠. 다른 회장님들한테. 대단하십니다. 네. 자, 올해가 네. 그 여성단체협의회가 몇 주년이었죠? 올해가 50주년 했어요. 50주년? 네네. 얼마 전에 50주년 행사를 굉장히 크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의미 있게 했죠. 그 50주년사도 발간하시고 네네. 그 책을 보니까 아주 재미있게 마치 네네. 소설처럼 네. 그렇게 제작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정말 많은 그 단체의 회장님들께서 네. 힘을 모아주시고 또 이렇게 일을 하셨을 텐데요. 여성단체 협의회가 우리 사회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한다면 뭘 한 가지를 뭐 이렇게 특별하게 뽑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 지금 그 한 28개 단체 한 5만 3천여 명의 그 지금 포진돼 있는 그런 그 활동가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지역에서의 그런 일에는 정말 솔선해서 예를 들면 어떤 나옵니다. 단체들이죠? 지금 보면은 뭐 상당히 그 도단체에서도 뭐 우리 지금 뭐 아이코리아라든가 또 우리 지금 말씀드린 한국민이라든가
또 BPW라든가 그러네요. 네, 다 그리고 고향주부 모임이라든가 고향주부. 네. 그죠. 또 소비자 단체의 그런 단체라든가 뭐 상당히 많죠. 그런 단체가 26개, 28개. 8개. 또 시군을 또 시군은 뭐 각 그 시군 단체 총 네. 1등 회장이 우리 도에 당연직으로 또 가입이 돼 있어서 네. 네. 뭐 성금 모금 방송 같은 것도 하다 보면 네. 자원봉사 다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차도 끓여주시고 그럼요. 줄도 이렇게 서는 거 네, 어르신들 네. 도와드리고 네. 다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역할이 특히 그 시군에서는 우리 그 여성단체에서의 아니면 여성단체들이 아니면 그렇게 이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인력과 이런 것들이 조금 어떨까 싶은 생각이 다른 단체도 있어요. 뭐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이제 이런데 우리 단체들은 그런 일들이 많이 네. 이렇게 몸에 이렇게 좀 습득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가 왜 그럴까라고 저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0년사에 대한 책을 발간하게 되면서 그때 그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그때 그 시대에 그 회장님들의 하신 역사를 그 정말 50년사의 그 구술로 증언된 그걸 통해서 알게 됐는데 그때는 정말 이렇게 몸으로 움직이면서 했던 그 아마 그 뿌리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몸소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되더라고요. 그 한국의 여성 네. 그 재원이 상당히 스마트하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보면은 네. 사회 각 곳에서 네. 정말 너무 열심히 네, 네. 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이 행복해야 이 나라가 행복한 거거든요, 사실은. 이런 말도 있어요. 네. 부부지간에 네. 절대로 남편이 아내와 싸워서 이기지 마세요. 당연하죠. 이기면 지금은 이길지 모르지만 네. 한 달 동안, 1년 동안, 네. 일주일 동안 냉전이잖아요. 이 여성의 힘이 얼마나 큰 거예요. 뭐 농담이 그렇게 나오기도 했지만 아니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뭐 우리 그 남성들은 이제 큰 그 세계를 움직인다면 여성들은 그 남편을 움직이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성들의 역할이 상당히 지혜롭고 또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네. 과거하고는 많이 다르죠. 네. 자, 이제 50주년사 펴내시고 또 준비하시면서 네, 진짜 행사도 너무 잘하시고 칭찬도 많이 받으시고 막 네. 하셨는데요. 네, 그러셨군요. 지금 이제 여성단체 협의회 회원분들도 많이 보고 계실 텐데 네.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한번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그동안에 제가 이제 올까지 한 3년 동안의 그 여성단체 그 회장으로서 직무를 하는 동안에 큰 사안들이 저의 임기 중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 혼자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여성들의 힘을 각 단체에서의 힘을 모아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무난히 잘 펼칠 수 있더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될 때까지 우리 회장님 저의 힘을 대어주시고 또 우리 지역에서 정말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정말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참 그리고 저희 충청대학교에 네. 그 성인 학습자 분들을 위한 네. 그런 또 과정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문화 콘텐츠를 전공하시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하는데 우리 협의에 계신 분들께서도 뭐 이런 과정에 관심을 가져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좋죠. 학교에 근데- 오니까 재밌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갑자기 생각났네요. 네. 저도 뭐 과거에는 뭐 관리자 과정이니 뭐 이렇게 해서 충주에 있을 때 건국대학교 최고 관리자 과정 이런 것도 좀 다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역시 그 배움이라는 거는 너무너무 그렇죠. 좋아요. 명사들의 강의라든가. 또 나이 네네. 들어서 배우면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사실 공부를 계속 지금도 하고 있는데 네, 너무 좋죠. 네, 오히려 어렸을 때는 공부가 좀 싫었거든요. 근데 네. 재미있는 것 같아요. 네, 네. 회장님 그러면 지금 각 지역에서 이제 여성단체 협의회 회원 여러분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충청북도에서도 또 여성단체 협의회와 함께 하는 일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가장 큰 이슈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사실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여성단체 활동 각 지역에서 정말 없어서는 아니 되는 이런 활동가들이시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우리 그 도정과 관련돼 있는 시민단체 일도 함께 힘을 보태고 있어요.
지난번에 그 철도 청주 그 철도 도심 통과하는 통과선이 지금 기억으로는 지난 아마 6월 7일 경에 지금 그 대통령께서 오셔서 네. 확정 발표를 네, 도심을 통과하겠다고 하기까지는 하셨죠. 하기까지 2년 전서부터 그 일을 추진했던 거거든요. 제가 회장 되면서부터 화면에 나오는 거 많이 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삼보 일배를 하면서 제가 정말 이런 소리 하면 죄송스러운데 이 나이 되도록 정말 이렇게 땅에 절을 해본 적 평생에 2번 다시는 없을 것 같아요. 삼보 일배를 하면서까지 네, 그 염원을 담았던 결과가 지금 현재 그 김영하 지사님 때에 그게 이제 확정이 되고 앞으로의 더 기간이 있겠죠. 그런 일들을 또 하고 또 요새 또 다시 이제 그 김영하 지사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요새 이제 그 특별법, 정부대리 특별법에 대해서 또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각 시군에서의 적극적으로 거기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 안에 이제 그 연내에 그런 그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고 요새 SNS로 많이 지금 활동하고 있거든요. 지금 유튜브를 보신 우리 그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런 그 톡이 간다거나 하시면 꼭 좀 눌러서 해주셔서 고맙겠습니다. 네, 네네. 저도 했습니다. 네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네, 네. 됐는데요. 우리 대학생 그 친구들도 많이 보고 있어서 네, 네, 우리 대학생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요즘에 대학생들은 뭐 아이디어도 상당히 톡톡 튀고 정말 재능이 많은 분들이신 것 같아요. 과거에 저희들보다는 또 보고 느끼고 이런 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은 크게 없는 것 같은데 다만 그냥 이제 저희 같은 그 나이가 좀 든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거기다 좀 더 추가가 돼서 이제 지구력과 인내심을 좀 더 보탠다면 더 훌륭한 우리 학생들이 되지 않을까. 네. 또 그런 좋은 인력들이 우리 충북 지역을 지키는 그런 파수꾼이 됐으면 더욱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우리 학생들 절대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충청대학교도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라고. 그럼요. 네. 네, 네. 자, 오늘 이렇게 네. 충청대학교에서 운영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진짜 뭐 다양한 얘기들이 많고 네. 사회복지 근무를 하시면서 네.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을 텐데 네, 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네. 모셔서 듣고 싶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끝으로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도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도민 여러분, 또 지금 이거를 그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그 여성 관련돼 있는 기관 단체 여러분,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뵙게 돼서 너무나 고맙고 반갑고 또 우리 그 충청 그 OK 충청 TV에 또 이렇게 출연할 줄은 몰랐거든요. 각자의 맡은 일에 열심히 하고 정말 기회가 주어질 때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역을 위해서 더욱더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지금까지 충북 여성단체 협의회 각 시군의 28개 단체를 네, 네. 이끌고 계시는 엄청나신 엄마와 같은 박정보 네. 회장님 만나보셨습니다. 네. 다음에 또 좋은 기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와. 네.